안녕하세요. C급 리포트 벤자민입니다. 예, 백선민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과거에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에서 네. 국정원이나 또는 기무사, 네. 대공수사단 이런 곳에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가끔 보면은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 네, 수가 있는데 그렇죠. 박정희 정권 시절 제1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김호자 씨가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연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46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정보기관이나 군보다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세간의 지적들이 있는데 대부분 정치인 관련된 수사들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 비판이 우려되자 이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형적 조작 수사,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 중에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명숙 총리가 이제 2009년 12월에 이제 검찰에 긴급 체포돼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됩니다. 사건 내용은 2006년 12월 총리공관에서 곽영훈이라는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 4,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혐의인데 돈을 줬다는 곽영훈 씨의 그 진술이 일관되지가 못하자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이 모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돼요. 근데 무죄가 선고돼서 한명숙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이제 벗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2009년 되는데 직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이제 다시 기소가 돼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0.7% 차 낙선을 하게 됩니다.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 위원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건은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돼요. 1심에서는 왜냐하면 그 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 씨가 돈을 준 적이 없다.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015년에서는 15년 대법원에서가 징역 2년의 추징금 8,800만 원이 확정이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개략적인 이제 개요가 되는 거죠. 검찰의 집요함 그리고 목적성이 엿보이는 대목인데 2009년이면은 이명박 집권 시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친노 정치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뭐 타당성 있는 그 주장들인데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됐죠. 이때부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뭐 미네르바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광노현 전 교육감 수사 등 일련의 정치 보복성 수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참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는 그 이명박 집권 초기에 이제 그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죠. 이것의 그 배후 세력을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또는 그 친노 진영이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명박이. 결코 그런 항상 그 사람들은 배우를 좋아하죠. 배우가 누구냐. 그래서 아마 친노 정치인들을 그 배우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이제 보복을
했던 것 같고, 짧게는 그 2010년 그 지방선거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전체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주도하니까는 한명숙 총리를 낙선시켜야 되겠다.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인데,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 개입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었죠. 한명숙 총리에 대한 형은 네. 확정이 됐고 예, 집행도 그렇죠. 이미 끝나가지고 2017년에 출소를 하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재조사나 재심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 배경에 한만호 비망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한만호는 누구고 그 비망록은 뭐가 써 있나요?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한만호 씨는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고양시에서 살아온 이제 고양시 이제 그 토박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 건설회사 이제 한신건영을 설립했고 2008년 부도가 나기 전까지 운영을 했는데 2008년 이제 부도가 나자 이제 그 사기 등 혐의로 3년형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통영교도소에 이제 수감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 한만호 씨를 갖다 이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거죠. 갑자기? 그렇죠. 성이 확정돼서 징역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놓고 무려 73차례 73차례의 검찰 소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한명숙 총리에게 제공했다는 그 진술을 한만호 씨가 하게 됩니다. 그 검찰의 73차례에 걸친 그 조사 과정에서 하게 되고 네. 이 진술이 이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의 그 진술은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법원에서 이제 양심 선언을 해요. 한만호 씨가. 그건 내가 실제적 진실이 아니다. 검찰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진술을 하게 됐다. 한명숙 총리가 유죄만 이제 선고되면은 가석방도 시켜주고 뭐 그동안에 그 하던 사업이 이제 그 부도가 났으니까 그 사업체를 다시금 다 찾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회유를 했고 만약에 그 우리의 그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네. 불이익을 갈 것이다. 이런 이제 협박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메모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한나라당, 네. 현재 이제 미통당이죠. 미통당의 그 친박계 의원에게 돈을 갖다 줬었다. 오히려 그런 내용도 이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갖다 이제 검사가 다 무시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요 비망록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한만호 씨 주장대로라면은 검찰이 써준 대본대로 예. 자기는 연기만 했다는 건데 네, 그러면 한명숙 총리는 예.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건가요? 예, 돈을 이제 받았다기보다 사적인 거래는 있었습니다. 한만호 씨하고 한만호 같은 이제 청주한 씨 지역에 있었고 이제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구하고 가깝게 있고 하니까는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억 원을 갖다가 검찰은 이제 그 불법 정치 자금으로 수수했다고 하는데 그 그거는 하나의 검찰이 쓴 소설이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3억 원을 빌려서 2억 원은 오래지 않아서 이제 바로 이제 상환을 했고 1억 원만 이제 갚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것이 이제 한명숙 총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돈의 거래가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불법 정치 자금 그러면 이제 현금 뭐 이제 바카스 요 박스에 뭐 얼마가 들어간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 걸리려고. 예. 현금으로 거래하는데 이건 다 이제 그 수표로 거래가 됐어요. 거의 공개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추적이 가능한 그럼요. 돈이잖아요. 수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는 것은 이거는 무리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한명숙 총리의 일관된 주장이죠. 그렇죠. 그럼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검찰의 이제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했지만
검사들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만호 씨의 생각이었죠, 그게. 자기 진술을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진술을 모두 이제 번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심 재판에서는 한명숙 총리가 다시 이제 무죄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2심 재판부에 가니까 이제 명확한 물증은 없으나 정황상 정황도 지금 맞지가 않은데 그렇죠. 불법 정치 자금을 수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황이 맞겠습니까? 그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 이제 판사는 2심 판사는 정황상 불법 정치 자금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정황상? 그래서 그 검찰의 말만 들은 거죠. 이제 그 검찰에서 쓴 조서만 보고 그래서 판결을 내리고 이게 그대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대법원에도 예, 대법원은 보통 이제 그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기 때문에 법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법조항하고 이 판결하고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외지가 남은 그냥 2심의 그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한명숙 총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심 선언했던 한만호 씨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위증죄로. 법원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죠. 이제 검찰에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왜 그거를 번복해서 법원에 가서는 거짓말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사실은 반대인데. 예, 그렇죠. 진실은 법원에서 얘기하고 그렇죠. 검찰에게는 거짓말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 위증죄로 이제 추가 기소를 해요. 이미 교도소에 지금 복역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만호 씨가 사기죄로 이제 3년 징역을 받고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위증을 입증하려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한만호 씨랑 같이 교도소에서 방을 썼던 증인 그 동료 죄수 3명을 갖다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검찰답네. 예, 매수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또 매수했다고도 확정적으로 너무 얘기하면은 또 검찰에서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시비 걸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죠. 해서 이제 그 3사람에 대해서 또 위증을 교사를 해요. 야, 한만호가 니들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해라. 한명숙한테 돈을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들었다고 해라. 등등의 위증을 갖다 교사하면서 여기도 허위 진술을 그냥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허위 진술 요구하면서 니들 뭐 내 말 안 들으면은 네 아들도 이번에도 좋지가 않아. 우리가 또 수사할 수가 있어. 주변을 다 조사하면서. 아들도 또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을 갖다 서슴지 않고 깡패네 그냥. 어떤 동료 수감자 한 분은 88번 88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한 장도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뭔 얘기를 했는지 그 기록을 다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남기지도 않고 88번이나 그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과연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불러다가. 연습했겠네요. 그렇죠. 위증에 대한 연습을 요번에 가서 외워야 되니까. 한만호 사건이 그 한만호 씨가 이제 한번 이제 법원에서 양심 선언했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요거마저 또 번복이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한명숙 총리는 재판이 끝나서 이제 교도소에 징역을 살게 되는데 왜 이런 짓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시범 케이스로 검찰이 니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가서 양심 선언을 하고 진술을 번복해? 그러면 어떻게 되니 내가 뒤끝을 보여주마 해서 아마 응징을 한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그 한만호 씨는 출소 후에 아마 그 스트레스와 울분과 이런 게 엄청 많았겠죠. 이제 억울함이. 그래서 술도 좀 많이 드신 것 같고 해서 이제 출소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사망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에 의한 사법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분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올해가 58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맞이한 거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검찰은 범죄를 응징하는 데가 아니라 범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법원이 그 잘못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추인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향후 대응 방안 있으시다면 이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정치적 노력들이 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명숙 총리 사건은 노무현 지우기,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이명박 정치 술수의 일환이었고 검찰이 그 총대를 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